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고졸학력 검정고시 국어 과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미 책을 받아보셨죠? 큰 기대와 마음 가지고 이 책 받아보셨을 것인데요. 생각보다 조금 두께감과 그리고 아마 책을 보시면 항상 책을 사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보는 그런 관례가 있죠. 책을 보시면 아마 글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생각보다 한자가 너무 많고 뭐가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에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오늘부터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검정고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더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지 그 내용 오늘 함께 오리엔테이션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시 일정은요, 여러분들 책에 이미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간략하게만 보자면 제1회와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이 되고요. 첫 번째 시험이 4월 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 이쯤 해서 이제 시험이 준비가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검정고시 공부하실 때는요, 기본서에 대한 내용 한 두어 달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름에서 한 3주 그래서 한 문제풀이를 계속 본다, 이렇게 계속 연습한다라는 마음으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면 1년 정도 투자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신데, 바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여러 과목을 함께 하다 보니까 양이 조금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희는 압축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왔던 거, 그리고 국어과에서 봤을 때 이런 검정고시라는 시험 큰 틀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언급되기 쉬운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내용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시 과목은요, 필수 6과목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선택 과목은 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필수 6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도 많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과목 중에서 필수 과목인 국어를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고시 시간표는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는 국어 중심으로 보죠. 9시에서 9시 40분 1교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풀이다 혹은 파이널 준비이다, 총정리다, 그 다음에 뭐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 되는 그런 이제 일주일 전이나 혹은 뭐 길게 봤을 때 한 달 전에 봤을 때는 항상 이 시간에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곤 합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과학적으로 입증은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 시간에 국어 과목을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그 부분에 좀 더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 긴장 조금 덜 하시라고 9시 40분 이 시간 좀 지켜주셔라.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 시간을 할애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시간에는 약 25문제 정도 되니까 그 문제 정도는 좀 풀어보고 시간 체크도 하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8시 40분까지 지정 고사실에 입장을 하셔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조금 여유 있게 가셔서 1교시가 국어다 보고 아무래도 글자도 많다 보니까 마인드 컨트롤도 하시고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과목별 배점 및 문항입니다. 4가지 중 한 가지를 체크하는 객관식이 전체 다입니다. 감사하죠. 주관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25문항이 진행이 될 거고요. 국어는요, 대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작품과 그에 따른 문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문제 장수가 여러 장으로 넘겨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지문이 옆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셔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거 미리미리 조금 연습 문제 이렇게 지문 넘어가는 스타일의 문제들도 자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각 과목별 한 문당 4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60점이 커트라인입니다. 그래서 60점이 커트라인입니다 라고 하면 먼저 4로 나눠서 4, 1은 4, 4, 5, 20, 15문제는 꼭 맞아야 되겠네. 그럼 15문제만 나는 충분히 공부하면 되니까 하면서 일단은 고전문학은 이 부분은 약간 어려우니까 우선 패스. 현대문학 시소설 수필극 이거는 좀 괜찮아. 그 다음에 비문학 이 부분도 좀 괜찮아 해서 이 부분만 좀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십니다.
국어 과목이 이제 매년 경향이라는 게 있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혹은 새로운 문학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 내용들이 매년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더 포괄적으로 어느 부분에 더 비중을 실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전체 부분을 좀 아우를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지금 하는 기본 개념서에서는요.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비중을 두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고루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문제 풀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 좀 더 보충하는 스타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부분 잠깐 보죠. 저희는 총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요. 고전 문학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고전 운문과 고전 산문을 보도록 할 건데요. 고전 문학이다 보니까 현대 문학이다 보니까 이걸 나눈 기준은 맞죠? 시대 구분입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을 볼 때는 가장 처음에 문학이 어떻게 생성이 됐고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식으로 발전이 돼서 지금 시, 소설, 수필, 극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 역사와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중심으로 주요 작품만 한번 쭉 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 모든 작품을 다 오르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에게는 시간이 한정적이고 그리고 요구하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교재 받아보셨겠지만 앞에서 꼭지 2개에서 3개 정도로 간략하게 개념 정리하고요. 나머지 뒤에 꼭지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작품, 그것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10편에서 많게는 15편 혹은 18편까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부분은 전문을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중리학을 해두었죠. 그래서 고전 운문 같은 경우 12편이 실려 있는데요. 가장 고전 운문에서 시대별로 구성을 하고 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작품만 저희가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고전문학 쪽에서는요. 작품 중심으로 시대 구분으로 해서 함께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현대문학입니다. 다음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다음 소설의 지은이는 누구일까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시를 보고 혹은 소설을 보고 희곡이라던가 수필을 딱 해놓고 이 부분 밑줄 그어서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것들 각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이 글의 종류에 대한 특징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글을 읽는 거, 텍스트를 읽는 거, 소설을 분석하면서 읽는 거, 시에서 이 부분은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라고 연관지어서 개념과 연관지어서 추리해 나가거나 혹은 그 내용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근거를 찾는 방법으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문학입니다. 문학을 제외한 모든 글이 비문학인데요. 정보 전달을 위한 글과 설득을 위한 글로 나뉘어집니다. 역시 지문으로 제시가 될 거고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릅니다. 특히나 문학 같은 경우는요. 저희 교재에서 우리가 한번 언급하고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수록이 되거나 혹은 그대로 문제가 그대로 반영이 되진 않지만 그 글 자체가 실릴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비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글이 실릴지 아무도 모르죠. 비문학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요.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의 대표 작품 혹은 설득을 위한 글의 대표 작품에서 글을 분석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정보 전달을 위한 글에서는 정보가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우리가 전혀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 앞부분에 뒷부분에 혹은 중심 부분에 이런 부분에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이 중심이겠구나 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는 그 구성력을 보도록 할 겁니다. 역시 설득을 위한 글도 설득할 거고 설득할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 보도록 하죠. 자, 4단원 우리말의 변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대부분의 문법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문법 내용이 점차 비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문제보다는
7번은요. 가장 여러분의 당락을 요할 만큼 좀 문제가 조금 어려워하고 체감 문제가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맞춤법도 볼 거고요. 표준 발음법도 볼 겁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의 해례본도 보면서 옛날의 고대 국어, 중세 국어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도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외래어 표기법도 물론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게 나옵니다. 어떻게 공부하세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법이다 보니까 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은 조금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라는 부분,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하실 때는 좀 외워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총 4단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재 구성상 기본 개념 할 거고요. 작품 풀이 할 거고요. 문제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먹으신 만큼 그리고 결심하신 만큼 완강하시고요. 문제 꼼꼼히 풀어보신다면 아마 함께 하시는 동안 내가 실력이 이렇게 점차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 이제 고전문화 운문편부터 함께 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부푼 기대 가지고 강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